톡팟에서 들려주는 마이스토리 레터. 없는 살림에 꿈도 많았지만 딱 5천 잃고 떠납니다. 제 성격엔 주식이 맞지 않는다는 걸 다 잃고야 깨닫는군요. 너무 성급하고 손절 잘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등 아주 돈을 뿌리고 다니니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자꾸 손실이 커질수록 자신감이 떨어지고 불안하고 돌아보니 내 성격은 아닌가 보다 느낍니다. 좀 일찍 그만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거의 다 잃고 나니 확신이 서네요. 오늘 한진중공업을 마지막 거래로 끝냈습니다. 제 실력으론 이 주식판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한진중공업한테 고마워해야겠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남은 돈이라도 지키고 이 지긋지긋한 지옥과도 같은 곳에서 떠나렵니다. 돈 잃고 건강까지 나빠지는 게 확연히 느껴집니다. 정말 후회되네요. 여기 실패담도 많이 보고 나는 안 그래야지 하면서 제가 글을 올리네요. 정말 서글퍼지는군요.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더 이상 가정에 패 끼치고 싶지 않네요. 지금까진 제 돈으로 했지만 더 하다가는 미쳐서 빚까지 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주식을 안 할 거지만 진짜 다시는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그게 걱정되네요. 또 건들까 봐서요. 이것도 중독이라는데 정말 다시는 안 할 것이라는 것 맹세합니다. 남으신 분들 정말 저같이 손실 없이 외인 기관 상대로 돈 많이 벌어 가세요. 톡팟에서 들려주는 마이스토리 레터.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2005년 3월쯤 됩니다. 그때 당시 무작정 주식을 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책을 한 권 구입했는데 기법 등을 설명하는 차트에 동국산업이 있길래 그냥 동국산업에 투자해야겠다라고 막연히 주식에 입문하게 된 거지요. 당시 가격대가 4,500원 정도였는데 500만 원 정도 4회, 5회 분할 매수해서 4,300원에 매수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식이 곤두박질 쳐서 2,000원대까지 순식간에 내려와 버리더군요. 그때는 손절매라는 것을 몰라서 그냥 파란불을 보기만 했던 겁니다. 처음 해본 주식에 황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무척 상해서 이것저것 보다가 어떤 인기 글이 있어서 그 내용인즉 주식에서 무조건 승리하는 비법은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다 라고 되어 있고 기업이 전망이 있으면 기다리란 내용도 함께 있더군요. 그때부터 동국산업과 나의 자존심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동국산업을 공부한 것이죠. 다른 건 몰라도 동국산업만큼은 게시판에 전문가가 떠드는 것보다 많이 알게 되더군요. 또 주담과 통화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날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2년이란 시간에 기여비용만을 생각한다면 정말 미련한 것이었지만 돈을 벌었기에 여기에 글을 올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계속 동국산업은 공부를 했습니다. 동국산업에 대해서는 박사가 된 것이지요. 차트까지 훤하게 보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내린다, 오늘 종가는 대충 얼마다, 내일은 캡 상승이다 등등등. 신기하게도 내 예상과 맞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007년 봄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목표가는 본전만 하자였는데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 7,000원까지는 갈 것 같더군요. 3,000원이 넘자 현대증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00% 먹었으니까 파신 것이 좋겠다고. 그러나 저는 목표가가 7,000원이었기 때문에 7,000원까지 가겠다고 했고 6,800원 선에서 팔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6,000원에서 8,000원 박스 구간이 있었는데 차트만 보면 80% 정도의 적용률이 생기는 것입니다. 드디어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동국산업에 대해서는 투자 심리까지 파악되는 고수가 된 것이지요. 2007년 10월달 조정을 거치고 첫 상한가는 날 몰빵하고 상한이 풀렸다가 오를 때 13,000원대 45,000주를 전량 매도했습니다. 5억 8천만 원 투자 금액 4천만 원이니까 약 1350% 먹고 빠져나왔습니다. 지금도 몇몇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장기로 갑니다. 공개하기는 힘들고 수익률 600% 선입니다. 4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나름대로 투자 원칙을 가지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행운이 80% 이상이라 생각합니다. 톡팟에서 들려주는 마이스토리 레터. 주식을 시작한 지 2006년 주식을 처음 접하면서 온갖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2007년 대선 때 몇천만 원 날리고 깡통 찼던 기억이 나네요. 그 후 공부해서 조금씩 벌면서 본전을 상회했었고 올 초반까지 몇천만 원 수익을 남겼습니다. 그럭저럭 저만의 기법이 있었던 셈이죠. 그 후 또다시 대선주에 가담을 하게 되었네요. 다시는 대선은 안 되는 거였는데 중반까지도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두 종목에서 깡통을 찼네요. 미래산업, 하츠. 미래산업의 9월 19일 날 들어가자마자 점 한가 5방 맞고 멘붕 상태로 버티다가 안철수 대선 포기 선언하고 털었습니다. 그때 접으려고 하다가 마지막이라는 마음에 하츠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4번의 한가 폭탄을 더 맞았네요. 3개월간의 시간 동안 받은 고통이 너무 크고 날린 돈도 너무 크네요. 결국 오늘 다 털고 나왔습니다. 4천만 원이라는 크다면 큰 돈을 바치고 나갑니다. 그래도 다 털고 나니까 마음은 한결 편해집니다. 남은 분들 부디 위험한 종목에 투기를 하지 마시고 조금씩 천천히 우량주로 여유를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속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조금씩이나마 수익을 남겼을 건데 라는 후회를 절실히 하고 나갑니다. 톡팟에서 들려주는 마이스토리 레터. 정미소집 장남으로 태어나 좋은 대학 나오고 석사까지 마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신의 직장인 공기업에 들어가 남들 부러워하는 신부감인 교사를 아내로 얻었고 인생이 탄탄대로인 것처럼 느껴졌다. 막내 동생이 치대에 들어가자 맨날 자기 건 내 건 말하는 아내에게 동생 등록금 좀 도와주자는 말하기 싫어서 시작했던 건 주식이 한 인생을 이렇게까지 밑바닥에까지 내몰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그 좋은 직장을 사업한다고 내팽긴 지 7년 되었고 아내는 2년 전 당신은 거지가 되기 전까지 계속 주식을 할 거라고 하면서 떠나갔고 지금은 돈마저도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47세입니다. 내가 주식에서는 더 이상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모든 것이 다 지나간 다음이었습니다. 요즘 마음이 이렇게 편할 줄이야. 직장과 가정과 돈 모두를 잃고 나니 마음은 편합니다. 다행히 빚은 없습니다. 다시는 주식을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난 충분히 다시 사업으로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도움받는 것도 싫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쉽지 않은 여정이겠지만 당분간 몇 년간은 가시밭길을 걷는다는 심정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내려진 무서운 형벌이라는 것을 달게 받을 각오가 돼 있고요. 무서운 형벌을 받고 나면 또 좋은 날도 오리라 생각합니다. 돈은 쫓으면 도망가기만 한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네요. 다행히도 애는 자기 엄마 밑에서 잘 자라고 있고 애엄마도 승진하고 나니 마음은 편합니다. 톡팟에서 들려주는 마이스토리 레터. 마흔한 살에 월 270만 원 버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10년 전 1,500 날리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네요. 하지만 1년 전 또다시 시작했지만 3천만 원 날리고 갑니다. 앞으로 갚아야 할 빚이 1,200. 마누라는 모르고 있지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네요. 항상 실패담을 보면서 나는 성공할 줄 알았는데 몰빵 단타의 결과물이란 너무 비참하군요. 남은 분들은 성공하시길 바라며 몰빵, 단타, 금물입니다. 톡팟에서 들려주는 마이스토리 레터. 부자가 된다는 상상에 26살 어린 나이에 7천만 원가량 되는 돈을 날리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망가졌습니다. 본업에 신경도 못 쓰고요. 순수 제 돈입니다. 통장에 남은 몇백. 지난 6개월간 테마주와 싸우면서 다 잃었네요. 제대하고 3년을 달려왔는데 1억을 향해 이제 영원이 되었네요. 아, 정말 죽고 싶네요. 저보다 더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다시 주식할 자신이 없네요. 어디에서 돈을 끌었을까 생각도 했지만 그러면 정말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수익을 냈으려면 벌써 냈어야 하는데 돈 끌어온들 뭐 있겠습니까? 정말 죽을 생각도 했습니다만 제 인생에 있어 7천만 원? 크다면 크지만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려 합니다. 여러분, 정말 슬퍼서 눈물이 납니다. 저에게 쓴소리 한마디, 격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톡팟에서 들려주는 마이스토리 레터. 오늘도 밤에는 미국 증시에 눈을 돌리고 그리고 내일이면 주식시장에서 오를까 내릴까를 고민하시는 분. 저는 오늘로써 두 번째 주식을 4년간 하며 깔끔하게 손정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2억 4천을 날리고 눈에는 눈물을 흘리며 와이프와 2살 난 아이 앞에서 엉엉 울고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빚을 어느 정도 갚을 즈음에 2008년부터 또 주식에 손을 대어 오늘에서야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에도 1억 8천을 날렸네요. 어제가 결혼 기념일이라 반 정도 정리하고 오늘 나머지 다 정리를 하였습니다. 남은 돈이 1,400만 원 남더군요. 어제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 토요일 날 저녁에 맥주 한잔 하자고 했어요. 토요일 저녁에 모든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몸 상하고 잠 못 자고 회사 일에 손도 잡히지 않고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힘들었지만
토요일부터는 와이프와 아이들 2명이 힘들어할 것을 생각하니 또 한 번 제 머리가 무겁고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지금껏 잘해주지 못한 것들에 대한 미안함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제 나이 43살, 연봉이 6,500만 원. 이 빚을 언제 다 갚을런지 힘든 앞길이 멀어 보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저같이 주식을 하지 마세요. 저는 대출의 한두 종목 몰빵, 그러다 보니 대출 이자에 떨어지는 주식에 그리고 스탁론, 돈 빌려서 115% 이하에서 반대 매매, 이렇게 하다가 주식을 완전히 깡통을 찼습니다. 제발 주식은 여유 자금으로 틈틈이 하세요. 주식을 안 하면 더 좋고요. 내일부터는 회사에 충실히 근무하며 잔업을 많이 하여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톡팟에서 들려주는 마이스토리 레터. 오늘 정말 쓰레기 같은 폐륜한 짓을 했습니다. 오늘 많은 일이 일어났고 정말 오늘 제가 생각해도 쓰레기만 할 수 있는 그런 짓을 저지르고 말았네요. 오늘이 어버이날이었는데 최근에 이른 FX와 선물, 그리고 무리하게 뭐가 그리 급했는지 쓴 빚, 다중 채무, 연체의 시작과 채무의 독촉, 주식하는 분들 등록되어 있든 등록되어있지 않든 대부업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못 갚게 되거나 연체를 시작하면 지옥이 시작되니 카드사 채권 추심과 은행권, 저축은행권은 양반입니다. 카드는 40일 연체인데 전화 2통에 문자 4개 정도 날라왔는데 대부업 추심, 저는 일주일도 안 돼서 2손 2발 다 들고 이렇게 떠납니다. 회사, 업무 시간 중간중간에 내가 전화를 못 받으니 회사로 전화 와서 사장한테 바꿔달라고, 불법 추심 아니냐고 하니까 우리는 누구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바꿔달라고 했을 뿐이다. 그런데 왜 전화를 안 받느냐? 지금 일하는데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마련했냐? 일하는데 어떻게 마련하냐? 돈 날 곳이 없다. 구해봐라. 뒤에는 계속 심한 소리. 그 다음부터 안 받기 시작하니까 전화 5번 안 받았다고, 장기적인 연락 두절로 어쩌고 저쩌고, 한 군데는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3번 이상 안 되면 사기죄다 등등. 직장 동료한테, 친구한테, 부모님한테 다 구해봐라. 직장 동료, 큰 기업도 아니고 다 고만고만하게 벌어먹고 입에 풀칠하고 사는데 누가 어떻게 도와주겠나요? 빌려달라고 하니 조장한테 말해봐라, 반장한테 부탁해봐라, 그런 건 사장한테 부탁해봐라, 부모님한테 해봐라. 마음은 도와주고 싶은데 사정이 어쩌고 저쩌고, 친구한테는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어서 거의 다 떨어져 나가고 남은 친구 2명, 3명 겨우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도 차마 못했고, 부모님도 한 번 도와주신 적이 있었는데 말 못하다가 대부업 독촉 3일째부터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개인 회생 알아보기 시작하니 사유가 된다고 하더군요. 100% 변제해야 되는 조건이었고요. 근데 수임료가 없는데 후불로는 진행 안 되냐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군요. 수임료와 납입 2번 한 곳과 한 번도 안 한 곳은 내는 게 좋다고 하던데 돈이 도저히 빌릴 데가 없더군요. 사촌에게 빌려달라고 했는데 사촌도 돈이 없다고, 인맥이 없더군요.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그러다가 추심 거의 일주일째 오늘 못 견디고 빌려줄 사람이 가족밖에 생각 안 나서 전화를 해서 개인 회생해야 하는데 수임료가 필요한데 수임료 좀 돈 이야기 했다가 오늘 인연 끊겼습니다. 어버이날 꽃 하나 달아드리진 못할 망정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죠. 매일 출근하고 빚 문제 때문에 며칠 날이고 무슨 날인지 생각도 못하고 산 것 같습니다.
저희 365일 매일 출근하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께 죄송합니다. 한 번 안 보신다고 하시면 정말 그러시는 분이시니까. 감정이 거의 다 메마른 줄 알았던 제가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다고 느낀 제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립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후회 눈물을 윗지방 가면 인생 똑바로 살면서 참회를 해야겠네요. 저한텐 가족이 제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 가족을 제가 실망시켜들어 잃었습니다. 쪽팔리고 비참하고 후회스럽고 죄송스럽고 화나고 복잡한 감정들이 마구 올라오네요. 다른 분들은 잘 되시길 바랍니다. 돈도 벌고 사람도 같이, 추억도 같이, 함께. 톡팟에서 들려주는 마이스토리 레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2009년 5월 25일 북한의 핵실험. 그날 모든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NC소프트, 한가, 삼성 이미징 마이너스 12% 정도. 어쩔 수 없는 손절로 이어졌으나 어이없게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죠. 삼성 이미징은 그날 상한가를 갔다가 플러스 12%로 마감한 것 같습니다. 그 시점으로 인해 계좌는 마이너스. 그 이후로 복구를 하겠다며 신용과 미수, 점점 나락으로 빠져들던 때가 그래도 본업을 지키며 틈틈이 주식시장에 전념을 하였습니다. 많은 수익도 있었고 안 된다 싶으면 쉬기도 하고 나만의 기법까지. 작년 8월부터 본업을 그만두며 전업 주식으로 뛰어들었지만 결국 깡통.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빚은 많아도 사채는 쓰지 않았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실패 원인은 빨리 손실금을 복구하겠다는 심적 심리 같습니다. 절대 그런 조급한 마음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빠져나오려 하면 할수록 깊이 빠져드는 늪과도 같네요. 분명 알면서도. 내 것이라 알면서도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뜬 구름과 같더군요. 모든 것이 다 심적, 심리, 내 스스로가 불안한데 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죠. 투자금도 적으니 종목 고르기도 애매합니다. 분명 상승하는 종목인데 말이죠. 4월 27일 금요일 두 종목을 고민했습니다. 삼진, C큐브. 올해 올림픽을 고려하여 삼진으로 정했으나 C큐브만 오전에 상한가를. 보통 두 종목 다 매수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러지 못하는 제 모습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격일 근무를 하면서 고정적인 수입과 쉬는 날 알바를 뛰고 운전을 좋아라 하니 대리운전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지내야죠. 3년간 모니터 앞에 앉아 운동도 하지 않고 술만 먹어서 뱃살만 늘었네요. 체력이 중요한 싸움인데 말이죠. 알바가 없는 날에는 뛰면서 운동도 하고 전단지라도 붙여야겠습니다. 아직 미혼이라 가정에 대한 짐을 지고 있진 않네요. 한 3년이면 청산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언제나 열려있는 주식시장. 마음이 편안해지면 다시 도전할 생각입니다. 실패. 저는 실패를 하고 갑니다. 쓴소리는 좋지만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가정을 위해 한 달만이라도 행복하게 지내시고 많은 수익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톡팟에서 들려주는 마이스토리 레터. 오늘 종과에 들고 있던 주식 모두 던졌습니다.
겨우 5개월 주식했는데 4,500만 원 날렸네요. 정말 이런 게 주식이구나. 집안 빨리 망하게 하려면 주식하라고 하던데 정말 미친 듯이 빠져있네요. 처음엔 유료 카페 가입해서 정말 급등주 테마주 안 하고 수급만 보고 비중 조절해 가니 투자액의 15% 정도는 수익이 나더군요. 하라는 대로만 하고 핸드폰으로 매매하니 편하고. 근데 미수 쓰기 시작하면서 문재인 테마 손대면서 느린 종목은 못 보겠더군요. 위노바 대한 제강으로 3일 만에 900 수익을 내니 점점 몰빵으로 변하더니 내리막에서 늘 한없는 물타기, 오르면 안 팔고 항상 한가 근처에서 매도하고 전형적인 초보의 길을 걸었네요. 흔들기에 매일 당하고 단타장이가 되어 3, 4% 수익은 실현 안 하다가 마이너스 10% 넘어가면 과감히 손절. 아내 몰래 여윳돈도 아닌데 은행비 써가면 내가 미쳤지. 죽고 싶네요. 좋다는 공무원 직장도 잃고 공장 다니며 일하면서 신세 한탄하다가 주위에 주식하는 걸 보고 처음엔 100만 원 가지고 아내 몰래 시작했죠. 재미 보니 마이너스 통장이니 카드론이니 스탁론 신용대출까지 손실나니 또 빚어둬서 주식하고 금방 복구될 거라면서 흔들며 손절하고 정말 끊으라고요. 사는 집이 10층인데 정말 뛰어내리고 싶습니다. 아내에게 언제 얘기를 해야 하는지 어렵게 장사하면 돈 버는 아내에게 이 말하면 이혼하자 할 텐데 어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